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기말지입니다. 신라 제4대 임금인 탈해왕 때 일입니다. 나랏일을 하는 대신 가운데 호공이란 사람이 있었지요. 호공이 집으로 가려고 월성 서쪽 길을 걷고 있을 때 문득 무언가를 본 듯했습니다. 빛을 본 것 같은 호공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빛은 울창한 숲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호공은 빛에 홀린 듯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숲은 나무가 많아 한낮에도 캄캄한데 아니 밤에 이리 밝다니 이상하네. 깊은 숲에 이르자 눈이 부셨습니다. 호공은 눈을 감았는데 감은 눈꺼풀로도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내가 눈을 감은 건가 뜬 건가? 호공이 살며시 눈을 뜨자 곱디고 온 자주색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호공은 살금살금 구름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주색 구름 속은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그때 커다란 나무 아래서 하얀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하얀 닭은 커다란 나무 위를 바라보며 길게 울었고 호공도 나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황금 궤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궤짝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호공은 궁궐로 달려가 황금 궤짝 얘기를 탈해왕에게 알렸습니다. 탈해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탈해왕도 궤짝 속에 담긴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탈해왕은 궤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침에도 서쪽 숲은 어두웠습니다. 빽빽한 나무 틈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숲 속에서 빛나는 환한 빛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탈해왕은 그 빛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탈해왕이 황금 궤짝의 뚜껑을 열자 그 속에는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누워있던 아이는 방긋 웃음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반듯한 아이의 이마에서는 빛이 흘렀습니다. 탈해왕은 하늘이 아이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짐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알지였습니다. 알지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 황금 궤짝에서 나왔다고 성은 김이라고 했습니다. 김은 금과 같은 한자입니다. 탈해왕은 알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줏빛 아래서 깨어난 혁거세 왕처럼 궤짝 속 알에서 깨어난 자신처럼 알지도 신라의 임금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알지는 더욱더 반듯하게 자랐고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해왕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탈해왕은 알지가 신라를 더욱 굳건하게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알지를 자신에게 보낸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알지를 태자로 책봉할 것이란 탈해왕의 말에 신하들은 태자 책봉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자는 왕이 될 왕자를 말합니다. 신하들은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날을 정하고 알지가 태자가 되던 날 새들이 떼지어 날아와 노래했고 짐승들이 몰려와 춤을 추었고 백성들도 한껏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탈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알지는 왕위를 마다했습니다. 알지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족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많았지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지 못하면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알지는 신라 제3대 노리왕의 아들인 파사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그 뒤에 알지의 후손들은 묵묵히 나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80여 년이 흐른 뒤 드디어 알지의 후손인 미추가 신라의 제13대 왕이 되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누르고 삼국을 통일한 것도 바로 알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알지는 비록 왕이 되지 못했지만 신라를 굳건하게 키우려던 알지의 뜻은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